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도요 각설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은 잠신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문제들이 지금 전부 다 서답형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충분히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을 지금 숙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름의 한번 정답을 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 강의랑 비교를 해보시면 다음 기말고사 대비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서답형 3번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이 서답형 3번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속사들 중에서요.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how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접속사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죠. 뭐냐면 얘네들은 반드시 무슨 절 접속사로만 사용이 될 수 있냐면 명사절 접속사로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쌤,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가 뭔가요? 말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명사예요. 그럼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애초에 문장에서요 4형식 문장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5형식 문장처럼요 명사가 두 번 겹칠 수 있는 지금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요,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요 명사가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 자리에 명사를 또 쓰는 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자리에요 접속사를 쓴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how라든지 일단은 이 자리에 what이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애초에 왼쪽에 있는 명사가 있고 오른쪽에 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빡킹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왼쪽에 명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 자리는요 how나 what이라고 하는 명사 대신에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절 접속사를 우리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걸 일명 우리가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관계대명사라 부릅니다. 쌤은 개인적으로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관계대명사는요 말이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얘가 명사절 접속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뒤쪽에 우리가 형용사를 접속사인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다. 이 내용을 한 가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일단은 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긴 하긴 하지만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계속 볼 지금 단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적 쓰임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타동사적 쓰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자동사일 때요 정말 재밌게도요 1형식 동사도 있고 2형식 동사도 있어요. 그리고 타동사일 때요 얘가 3형식 동사도 있고 4형식 동사도 있고 5형식 동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진짜 전천후 만능 지금 동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지문에서는요 이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한 번은 저희가 2형식으로 쓰고 있고요 다른 한 번은 5형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례만 정리해놓고 우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형식일 때요 자,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뭐랑 동의어가 되냐면 become이라는 동사와 지금 동의어가 됩니다. become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비동사나 지금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2형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호를 취하는 거고요. 보호 자리는 당연히 품사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현재 분사에 ing도 들어갈 수가 있고 과거 분사에 ed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가 타동사일 때 5형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형식은 쌤이 항상 강조하지만 구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어 나올 거고 5형식 동사 나올 거고 목적어 나올 거고 뒤쪽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5형식일 때요. 여기 있는 지금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하는 무슨 관계일 때? 능동 관계일 때는요.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 투부정사를 씁니다. 투부정사를 쓰고요. 만약에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지금 행위를 당한다고 했을 땐 저희가 얘를 수동이라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요. 그런데 실은 쌤이 요 왼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동시에 쓸 수 있는 우리가 필살기를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빨간 펜으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애초에 보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몇 형식에서만 존재할 수 있냐면 2형식이나 5형식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호 자리에 타동사 ing를 쓴다고 했을 때 혹은요 내가 이 자리에 타동사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to 타동사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 쓸지 모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얘네들이 지금 정답이 되려면요 뒤에 목적어 명사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일단은 이 내용을 지금 정리해 놓으시고요. 정리해 놓으시고 위에서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쌤이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 들어가도록 하실게요. 자, 지문을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요. 여기 지금 왼쪽에 이렇게 culture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지금 보시니까 what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적 접속사가 보이시죠? 그럼 쌤이 방금 전에 뭐라 설명드렸어요? 왼쪽에 지금 명사가 있는데 오른쪽에 명사절 접속사를 또 쓰는 건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는 안 되기 때문에 형용사절인 뭐를 쓰는 거다?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왼쪽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인 뭐를 쓰는 거다? 관계대명사를 지금 쓰는 거다. 그쵸?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 뭐까지 확인하셔야 되냐면 prevent가 지금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이죠? 주격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격이라고 한다고 하면 애초에 출제 포인트가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이 무슨 일치? 관계대명사 주격이 무슨 일치? 그렇죠. 무조건 얘는 수일치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이 culture라고 하는 애가 지금 명사가 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대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수를 뭐로 보셔야 돼? 단수로 보셔야 되겠지? 왜? 얘네들은 동격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뒤쪽에 동사의 현대형을 쓴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를 붙여서 되는 거다? s를 붙여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확인이 되셔야 되냐면 요 s까지 지금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까지 확인하셔서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럼 뒤쪽에 지금 prevent에 걸리는 목적어는 누가 있고요? 뒤쪽에 viewpoi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from이었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 from이 지금 전치사야. 너무 당연하지만 전치사. 그러면 일단은 부사는 형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x 붙여서 버리시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 있다는 거? get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get이라고 하는 걸 명사 역할을 하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의 뭐로 바꿔주시는 거다? getting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하죠. get이 이 형식이에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호를 쓰셔야 되죠. 그러면 실은 이 자리에 내가 원래는 airing이라고 하는 지금 타동사의 ing도 쓸 수 있었고 aired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과거 분사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밑에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요. 그러면 자, 도식화하게 되냐면 왼쪽에 from이 있고요. 그 다음에 e번을 지금 지웠습니다. 우리가 getting이라고 하는 지금 동명사를 썼고요. getting이 지금 몇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호를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보호자를 우리가 타동사 ing인 airing도 지금 쓸 수 있고요. 타동사 ed 형태인 aired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쌤이 뭐라 그랬냐면 자, 요거 연결하셔야 돼. 이 부분이요.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갈 때는 타동사 ing와 타동사와 to 타동사가 들어갈 때는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명사가 다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air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동사 ing 형태라고 한다고 하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명사가 다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뒤에 봤더니 목적어 명사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이 자리에 타동사 ing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뭐인 거다? aired가 맞다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게 지금 뭐냐면 what이 왜 안 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prevent에 왜 s가 붙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getting의 다음에 왜 airing이 아니라 aired를 써야 되는지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정리 정확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2번으로 지금 갈 겁니다. 2번을 지금 보시면 구조 분석부터 먼저 할게요. 보시면 what이 지금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동사 확인하시고 얘까지 지금 묶어주는 거죠. 왜? 접속사 한 개당 동사는 몇 가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는 is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인 거지. 그치? 그럼 해석을 해보셔도 그들이 너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블라블라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다시 보시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what이라는 접속사가 또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얘에 걸리는 동사는 누구고요? 자, must가 될 거고요. must가 동사니까 뒤쪽에 동사 원형으로 do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까지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다 슬래시만 쳐주시다. 그쵸? 그러면 일단은 지금 must에 걸리는 동사 원형이 do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돼서 to get을 쓴 것까지는 아시겠어요. 그치? 근데 쌤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get이 지금 몇 형식이 가능하다? 5형식이 가능하다. 그럼 뒤쪽에 우리가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 자리가 무슨 자리다? 목적격 보호 자리다. 그런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목적격 보호제는 타동사 ing가 정답이 들어가거나 타동사가 들어가거나 우리가 to 타동사가 들어갈 때는 뒤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야 된다? 다시 뭐 확인하셔야 된다?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지금 명사가 있더라 없더라 없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 타동사 ing도 안 되는 거고요. 타동사도 안 되는 거고요. to 타동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둘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쌤이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이 자리에 우리가 두는 안 돼, 그치? 그쵸? 그럼 우리 뭘 써야 되는 거냐? 이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분사에, 그쵸? 그래서 우리 두 대신에 뭐로 바꿔주시는 거다? done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아름답게 지금 문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해석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이 완성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행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가 정말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렇게 서답형 3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어디로 가시냐면 제 객관식 15번으로 갈 텐데요. 좀 살짝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저희가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을. 자,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가 있는데요. 크게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접속사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접속사가 이만큼 있잖아요. 이게 접속사의 덩어리다. 그럼 이 접속사가 다시 3개로 쪼개져요. 이렇게 3개로. 그래서 우리가 명사 기능을 하는 것들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것들을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요렇게요. 그런데 이 형용사절 접속사가요, 요 안에 다시 누가 존재를 하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쌤이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관계대명사는 말이 뭐로 끝나지만 말이 명사로 끝나지만 절대로 명사절이 아니에요. 얘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선행사 명사가 하나 있어야, 그쵸? 앞에 지금 선행사 명사가 하나 있어야 이 명사를 꾸미는 용도로서는 지금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 지금 관계대명사 부분에만요 불완전한 문장을 취해요. 그러면 요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은요 다 완전한 문장을 취한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지금 뭐냐면 관계대명사야. 뭔지 모르지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반드시 무슨 문장을 취한다? 불완전한 문장을 취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를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셈을 믿어주시고 일단은 사람을 나타내는 who, 사람을 나타내는 whom, 그리고 사물을 나타내는 what, 그 다음에 사물을 나타내는 which까지 얘네들이 등장하면요 뒤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뒤에 반드시 무슨 문장을 쓴다는 거, 불완전한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럼 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면요, 원래 있어야 될 명사가요, 이 명사가요 분명히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원래 있어야 되는 지금 이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주어나 목적어 중에서야 한 개가요, 이 중에서 한 개가 뭐가 되는 거? 누락이 되는 걸 저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락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보다 국어를 못하시면 굉장히 곤란해. 아시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잡아놓고 우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C번을 보겠습니다. C번을 지금 보시면요 앞쪽에 지금 product라고 하는 지금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뒤쪽에 that이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접속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해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죠. 고객들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지금 상품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that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명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무슨 문장을 쓰는 거다? 대답해 주시죠. 무슨 문장? 무슨 문장?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customers가 주어잖아요. 그렇죠? actually는 부사니까 빨리 ex 붙여서 버리시고 wanted가 뭐다? 지금 동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왜 목적어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잖아. 왜? wanted는 삼형식 동사 가능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C번에 them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 그래서 얘를 삭제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D번이요. 이거는 그냥 공식이야. 보셔봐.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who나 whom과 what이나 which라고 하는 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요. 얘네가 등장하면 뒤에 반드시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 지금 보셔봐. 뒤쪽에 지금 production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져? 그러면 would가 지금 조동사지? 그럼 would에 걸리면 동사 원이 create이잖아, 그치? 근데 create이 지금 타동사야. 그럼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명사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demand는 목적어 명사가 있죠. 그러면 앞에 지금 주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사 부분 있고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애초에 불완전히 될 수 있다는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쌤 그러면 얘는 뭘 써야 되나요? that을 써야 돼요, 그렇죠? 쌤 그래서 우리 샵2로 넘어갑니다. 중요하니까 빨간 펜으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앞에 명사를 지금 썼어요. 명사를 썼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that을 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that이라고 하는 게 앞에는 지금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꾸미는 형용사절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만약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맞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가 맞다라고 하는 거. 근데 되게 중요하지. 만약에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럴 때 이 that이라고 하는 건 관계대명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격의 that. 동격의 that. 선생님 그럼 동격의 that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이 자리에다가 is 넣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명사를 오른쪽에는 that절이 설명해주고 있는지 아닌지 걔만 지금 보시면 된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보셔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지. 관점을 지금 얘가 파괴했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럼 어떤 관점이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의 수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내가 뭐 했다?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는 지금 뭘 쓰는 게 맞는 거다? 동격의 that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요, 깨알같이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의 내용을요. 여기 지금 보시면 which라는 접속사 보이시죠? 그러면 자, 대답해 주시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접속사 지금 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렇지,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내는 누구? who, 사람을 나타내는 누구? whom, 사물을 나타내는 누구? which, 사물을 나타내는 지금 뭐가 있다? what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which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뭘 기다려야 되냐면 불완전한 문장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대가로 쳐주시고, 그치? 그러면 누가 주어야? she가 지금 주어지. 누가 동사고요? still world가 동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with가 지금 뭐냐면 품사가 전치사잖아요. 맞죠?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쌤 여기는 더 most가 명사가 될 수는 없는데 될 수 없어요. 더 most는요 가장 많이라고 하는 최상급. 그래서 우리가 얘까지 묶어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이 문장은 지금 뭐가 없다고 하는 거? 전사에 걸리는 명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A1은 틀린 게 없는 문장인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그치? 그런데 역시 또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조심할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법 문제 갔을 때 실은 쌤이 수능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수능 29번 우리가 어법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법 문제에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지만 얘가 유일하게 독해를 지금 물어보는 우리가 독해 문제, 어법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대명사 문제예요.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them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나 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themselves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면 얘는 them을 쓸지 themselves를 쓸지 it을 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 수밖에 없냐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쌤은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수능 29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대명사 부분인데 그러면 얘를 빨리 제끼세요. 얘를 빨리 제끼고 나머지 지금 보기를 1초 컷을 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4초 컷이면 나머지 보기가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정답이 나오면 땡큐고요. 안 나온다 뭐 찍고 넘어가야 돼. 얘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B번도 지금 보시면 얘를 지금 보시면
그렇죠. 대명사 누구 보이셔? 그렇죠. 허가 보이셔. 그러면 이 허가 보면 그녀가 다른 여자를 지금 불러불라 한 건지 아니면 그녀 자신을 불러불라 한 건지는 뭐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문맥이 그녀는요 발견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요 정신이 산만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에 의해서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앞쪽에는 지금 found가 오형식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목적어인데 이 자리는 그녀 자신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her가 아니라 herself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자, 잘 카운트 하셔야 돼. 얘가 형용사 자리죠. 형용사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gett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도 상관이 없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getting이라고 하는 건 몇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기 때문에 다시 뒤쪽에 뭐가 필요해? 보호가 다시 필요해. 그러면 이 보호 자리에 나는 다시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뭐를 쓰는 거? distracting을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 distracted를 쓰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다시 복습하고 와주시자. 뭐라고 했냐면 쌤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되게 중요한 스킬이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만약에 보호 자리에 타동사 지금 ing거나 아니면 타동사이거나 아니면 to 타동사가 등장한다고 하면 뒤에 반드시 뭐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목적어 명사가 다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다. 그쵸? 얘를 지금 우리가 쓰지 못하면 다 해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럼 여기 지금 봐봐.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found가 오형식이야. 그럼 목적어 자리에 내가 herself를 썼어. 그럼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나는 getting이라는 현재 분사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데 getting이 다시 몇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보호 자리에는 distracting의 ing도 가능하고 distracted의 과거 분사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 거지. 단 얘가 지금 distracting이라고 하는 타동사 ing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시다? 목적어 명사 다시 필요하시다. 그런데 by가 지금 전사니까 어디까지? other things까지 묶어주셔야 되고 뒤쪽에 봤더니 목적어 명사가 있더라 없더라? 없기 때문에 distracting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까지요? distracted가 지금 맞다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B번도 지금 보시면 get이라고 하는 동사와 find라는 동사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솔직히 우리가 뭐 잠신구가 아니라 뭐 다른 고등학교를 할지라도 우리가 솔직히 지금 영어를 공부한다고 한다고 하면 얘를 못 고르는 건 말이 안 돼. 그치? 맞죠? 인커리지 몇 형식이야? 몇 형식? 그치? 5형식이지. 그럼 뒤쪽에 뭐 쓰고 우리가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를 뭐 쓰는 거다? 투부정사 쓰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taking이 아니라 뭐 쓰셔야 돼? to take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넘어갑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지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24번과 서답형 7번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지문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분석을 하면서 살짝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살짝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교과서 앞부분은 요 nowadays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건 요즘에라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 would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얘가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갔었냐면 have가 들어갔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nowadays가 없이 원래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썼던 문장인 건데 여기서 앞쪽에 nowadays를 지금 우리가 그 첨가를 하면서 여기다 have를 지어놓고 이게 요즘에라고 하는 말인데 오운드라고 하는 지금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냐 이렇게 지금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owadays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요즘에라는 말이긴 하긴 하지만 얘는 현재형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과거형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문장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이 nowadays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뿐만 아니라 과거형 동사들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운드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 동사로 썼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자리에 뭐가 있었지만 have가 있었지만 여기 have가 없이 지금 오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아 그냥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 A번에 대신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C번은 지금 보시면요, 얘는 그냥 좀 속임수였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복합명사 덩어리가 되는데 the name,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 sneakers라고 하는 건데 이 sneakers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애초에 지금 명칭이죠. sneakers는 운동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의 명사로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기 때문에 3인칭이면서 얘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have 동사가 아니라 뭘 쓰셔야 된다? has를 쓰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요 서답형 7번을 지금 문장을 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저는 서답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바로 뭐냐면 조건을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조건에서요 어느 부분 조심하셔야 되냐면 단어를 모두 지금 사용할 것, 그런데 필요시 보기의 단어 형태를 변형 가능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요 네가 문법적으로 지금 얘를 형식을 지금 밝혀서 지금 문장을 풀라는 거거든요. 형식을요.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내가 지금 품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동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테일치라든지 시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바로 단어 형태 변형 가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이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은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건 2번과 3번을 잘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푸실 때 반드시요 이렇게 일단은 주어 동사를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이게 지금 거의 문제풀이의 지금 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앞쪽에 보시면 디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일단 디스를 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건 동사라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단어들을 쭉 봤을 때 동사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추려봐야 됩니다. 그럼 동사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뭐가 있어요? 일단은요 ina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inable은 몇 형식이기 때문에 몇 형식? 이거 아셔야 되는데 inable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형식이기 때문에 5형식이기 때문에 얘가 뒤쪽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inable이라고 하는 것은 5형식이 아니라 몇 형식도 가능하다는 거, 3형식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무작정 지금 무조건 여기서 뭐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맞아요? 자, 일단은 여기 inab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inab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proa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notice라는 단어도 보이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지금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 enable이라는 단어 좀 조심하셔야 되지. 그치? 얘는 몇 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 얘는 몇 형식? 그렇죠. 5형식이죠. 그럼 5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nable 쓰시고 뒤에 목적어 쓰시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써야 되는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쓰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는 지금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것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가능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댐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입는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글에 따르면 턱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턱시도를 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to approach,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얘가 발각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to stick, sneak up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neak up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창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소리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언제요? 사람들이 걸을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발을 신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턱시도가 아니네요. 자, 스니커즈를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문장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서술형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 정리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단어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people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죠. 근데 people 말고도 뭐가 있냐면 anyo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 펜이에요. 우리가 do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does는요, 용례를 알고 계셔야 돼. 기본적으로 does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우리가 who를 써가지고요. who를 써가지고 뒤쪽에 동사를 쓴 상태에서 뭐뭐뭐뭐 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요. 이 does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pp를 써가지고요. 뭐뭐뭐뭐 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does라고 하는 단어를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anyone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요 정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쌤은 이제 잡겠습니다. 일단 적어도요, 여기다가 우리가 in a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to 부정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does를 씁시다. 사람들이요. 사람들. 그쵸?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스니커즈를 신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뒤쪽에다가 wearing 지금 써주시고 뒤쪽에 them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다가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다가간다는 단어가 approach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to approach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to approach를 지금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얘가 지금 뭐기 때문에 to 타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나오죠. to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others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얘 지금 썼어요. 얘도 지금 쓴 상황이고요. wearing them도 쓴 상황이죠. approach 썼고요. in a를 썼고, 지금 남아있는 단어가 뭐밖에 없냐면 without being noticed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그냥 공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without이 지금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니까 우린 뒤쪽에 뭐가 필요하셔? 명사가 필요하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notice로 써야 되겠어? 우리가 being을 써야 되죠. 당연히 being을 써야 되겠지. 왜? being이라고 하는 게 무슨 명사니까? 동명사니까. 그렇지? 그럼 다시 be라고 하는 건 이 형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호를 쓰는 거고, 아까 전에 내용 다시 한번 필기하겠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형식과 오 형식에서 존재하는데, 혹시라도 이 보호 자리에 타동사 ing가 들어가거나 우리가 to 타동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타동사가 들어갈 땐 뒤에 반드시 뭐로 확인하신다?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노티스를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노티스가 품사가 지금 명사거나 동사잖아요. 이거 제일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치? 그러면 뒤쪽에 보니까 지금 목적어 명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럼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당연히 수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being noticed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각되지 않은 채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 정리하시죠. 앞에 this 쓰시고요. 셈 하나 틀렸네요. 수일치 in ables. 그렇죠? 가능하게 만듭니다. 뭐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냐? 그 스니커즈를 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뭐 한 채로요? Without being noticed. 얘가 발각되지 않은 차례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한 지금 서답형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뒤에 서답형 8번을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8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이 이렇게 단어를 모두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 형태 변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어 추가는 없다고 합니다. 단어 추가는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얘도 지금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일단은 주어랑 동사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앞쪽에 주어가 뭐가 나와 있냐면 the shorter style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the shorter style.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어 자리에 뭐를 써주신다? the shorter를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고, 동사 앞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 gradual이라는 단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부사니까 나는 뒤쪽에 뭘 써야 될 거라는 거? 동사를 써야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지금 단어를 훑어보셔봐. 여기서 지금 단어줄 중에서 동사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그치? 그래서 일단 동사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replace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a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start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전체 글이 지금 뭐냐면 턱시도거든요. 턱시도. 그래서 턱시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테일러에게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재킷을 만들어 주라고요. 뭐처럼요. 턱시도 파크에서 입어지는
턱스터 파크에서 지금 착용이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재킷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재킷이라고 하는 것이 less formal, 약간 지금 비격식적으로 느껴지긴 하긴 했지만, 그렇죠? 이 지금 점진적으로 이 short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긴 지금 스타일을 뭐 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얘가 교체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문장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문맥상 우리 동사는 뭐 쓰셔야 될 것 같냐면 replace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동사제는 우리가 replace를 쓸게요. 그렇죠.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개념 정리를 하시죠. 뭐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틀릴 뻔했는데, 우리 동사 쓸 때요, 동사 쓸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 수일치, 두 번째는 뭐예요? 태일치, 마지막은 뭐냐면 시제일치인데, 실은 여기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시제예요. 시제. 우리가 아무리 수일치를 다 해놓는다 할지라도, 태일치를 다 해놓는다 할지라도 시제가 맞지 않으면 애초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은 이 문장에서는 replace가 현재로 쓰인 건지 아니면 과거로 쓰인 건지 미래로 쓰인 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now, 이제는 남성들의 지금 격식으로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턱시도이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렇다고 하는 건 그 전에는 블라블라블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문장들을 보시면요, 얘도 지금 과거고요, 얘도 지금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지금 동사도 시제가 뭐로 써야 된다는 거, 과거로 써야 되는 거 저희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replace 쓰는 게 아니라 뭘 쓰셔야 됩니다. replace드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replace가 이제 공식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replace는 타동사죠. 그럼 뒤에 뭐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 당연히 목적어의 명사를 지금 잡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뭐를 지금 뭐를 바꾸는 거예요. 그쵸? 뭐를 바꿔나가는 거야. 그치? 뭐를, 여기 있는 더 longer one이 되겠죠. 그러면 뒤쪽에 더 longer one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단어들을 지금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as가 지금 남아있어요. as가. 그렇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지. as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품사가 전치사도 가능하고 접속사도 가능한데, 여기 보니까 지금 start는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 있으니까 우리는 문장 구조를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 as라고 하는 건 접속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누구로 쓰고요, more man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 more man을 지금 쓰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저를 믿으시고요. 일단은 started라 쓰실게요. started라 쓰시고, 참 start의 지금 목적으로 우리가 뭘 쓰시면 되겠다? 뒤쪽에 wearing을 쓰시면 되겠네요. wearing it.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과거 시제인 걸 지금 까먹지 않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짝 중요한 개념이어서요, 개념 정리하고 저희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시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글 부분은요, 얘를 현재 시제로 줘요. 한글에는 현재 시제를 주는데, 그런데 정답지를 보잖아요? 그럼 정답지를 보면요, 얘가 과거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근데 선생님한테 아무리 항의를 한다 할지라도 얘는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뭐냐면, 우리가 전체 문장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접속사라고 하는 걸 지금 쓰고, 이 접속사 때문에 우리가 동사를 우리가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요렇게 접속사에 걸리는 동사 부분을 뭐라 하는 거냐면 종속절이라 하는 거죠. 종속절이 하는 거고, 요렇게 접속사에 걸리지 않는 부분을 뭐라 하는 거냐면 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실은 여기 있는 이 동사 자리에 현재도 쓸 수 있고 과거도 쓸 수 있고 미래도 쓸 수 있고 현재 완료도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동사 자리에 현재도 쓸 수 있고 과거도 쓸 수 있고 미래도 쓸 수 있고 조동사도 쓸 수 있고 어떤 시제든 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언제냐면요, 만약에 여기 이 동사에 사용된 시제가, 우리가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조건 종속절의 시제는요, 과거로 픽스가 돼요. 얘는 무조건 과거로 픽스가 된다고 하는 거. 한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주절에 지금 시제가 뭐로 지금 얘가 고정이 돼버리면, 과거로 고정이 돼버리면 무조건 종속절 시제는 뭐가 된다는 거, 과거가 된다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실은 얘가 지금 더 shorter 스타일이 지금 주어고요, replaced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동사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지금 as라고 하는 애가 접속사기 때문에 대괄호를 쳐가지고요, started라고 하는 동사 지금 보시고 얘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봤을 때 이만큼이 지금 주절이죠. 그쵸? 얘가 지금 주절이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그쵸? 근데 쌤이 방금 전에 뭐라 설명드렸죠? 뭐라 설명드렸어? 주절의 시제의 동사가 다시 주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뭐로 지금 고정이 돼버리면 과거로 고정이 돼버리면 한글의 의미와 상관없이 종속절 시제는 반드시 뭐로 쓴다? 과거로 쓴다. 그래서 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요. 그쵸? 그래서 요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게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다 했죠. 그쵸? 가장 어려운 거 2개 남았습니다. 일단은요, 그나마 좀 쉬운 서답형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답형 1번도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뭐 단어 모두 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형태 변형 가능한 거니까 아, 이거 나한테 형식 파악하면서 품사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거구나. 동사의 시제 조심하라고 하는 거나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아, 문장이 몇 형식인지 내가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서 각 단어의 품사가 맞는지 고민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뭐 보시는 거다? 동사의 시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추가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시험 대비인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 단어가 뭔지 추론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M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원형은 동일하다고 하니까 M이 뭔지 우리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자, 만약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그쵸? 중요한 일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잘못된 전자라면 어떨까? 그쵸? 그럼 잘 보세요. 가장 큰 것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지금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이렇게 지금 수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문장을 지금 봐도 여기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주어 자리가 될 거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뭐기 때문에 일단은 명사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명사로서 뭐를 써야 되냐면 가장 큰 것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쵸? 그런데 이것도 개념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요 단어만 생각해요. 우리가 the thing이라고 하는 거.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여기서 2개를 더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일단은 what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단어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단 what이 됐든 간에 that이 됐든 얘네들의 품사는 뭐가 될 거냐면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사. 그렇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그래서 얘가 지금 것이 되는 거구나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 우리 중3 때 이런 거 배웠거든요. wha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the thing which라고 배웠어요. 그죠? the thing which.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거 th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이렇게 which가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 했냐면 가장 큰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big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big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애초에 접속사를 꾸밀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뭘 활용하셔야 되겠다? thing이라는 단어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어를 지금 뽑아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은 the thing이라는 단어 쓰셔야 되고 그리고 big이라는 단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쵸? 근데 보니까 가장 큰 것이라 말을 했으니까 얘는 최상급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일단 써봅시다. 여기까지. 그럼 일단은 더, 그 다음에 가장 큰이니까 biggest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hing을 쓰시면 되겠네. 가장 큰 거. 요렇게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뭐라 나왔냐면 못하게 하는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keep from이야. 그치? 그럼 이거는 거의 뭐 수거잖아. 그치? 중3 때부터 봤던 수건데 keep 먼저 쓰시고 뒤쪽에 목적어 쓰시고 우리가 뒤쪽에 뭐 쓴 다음에 from을 쓴 다음에 뒤쪽에 뭐를 붙이게 되면 ing를 붙이게 되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하는 지금 수거가 만들어지죠. 그쵸? 맞나요? 그쵸? 그러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그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쵸? 뭐뭐 하지 못하게 하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doing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do도 지금 썼고 big 지금 쓴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from과 keep을 쓴 상황입니다. 그쵸? the thing 썼고요. us를 썼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doing이 타동사죠?
근데 doing이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ing 붙어 있죠? 그럼 뒤쪽에 우리 뭐 써야 된다는 거? 목적어 명사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목적어 명사 써야 되는데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중요한 일이란 부분이 들어가야 돼. 그치? 중요한 일을. 그러면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중요한 일이란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주어진 단어는 뭐기 때문에 what이기 때문에 우리는 what을 쓰는 수밖에 없고요. what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동사를 써주셔야 돼. 그쵸? 그럼 우리는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지금 중요하다는 단어가 뭔지 지금 보셔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쵸?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가 지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비가 됐어야 되면 matter란 단어가 지금 대비가 됐어야 됩니다. 그쵸? 맞나요? 그래서 matter를 쓰시는데 자, 정리할 게 계속 나오네요. 뭐냐면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what이라고 하는 게 뭐랑 같은 거냐면 the thing which라고 하는 거다. the thing which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앞에 있는 thing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행사죠. 그 다음에 which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관계대명사 주격은 반드시 뭐로 조심해 주셔야 돼? 수일치를 조심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선행사와 주격은 이게 동격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일치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thing이 지금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도 무슨 취급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사를 현재형 쓴다고 한다면 뭐 붙여 쓰셔야 되는 거다? s 붙여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지금 matter가 아니라 뭘 쓰시는 거다? matters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지금 keep이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us란 단어가 있고 from이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doing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우리가 what 다음에 수일치 하셔가지고 matters까지 잘 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 있는 thing의 품사는 뭐고요? 명사고요. keep의 품사는 뭐기 때문에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명사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치? 그러면 동사가 명사로 꾸미게 하려면 뒤에 뭐 붙이면 돼요? 뭐 붙이면 돼? 그치? ing 붙여서 무슨 분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현재 분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The biggest thing keeping us from doing what matters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B번입니다. B번이 많이 어려워요. 자,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보죠. 뭐라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 그럼 여기서 to find out more가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서죠. 그쵸? 그러면 나는 나머지 부분, 어느 부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탐욕스럽게 읽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셈을 믿으시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란 부분을 저희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여기다가 별표 5개를 치실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탐욕스럽게 읽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지금 숙지가 되는지 봅시다. 여기 것이란 단어 보이세요? 것이란 단어요? 그럼 우리 어떤 단어 생각나셔야 돼? 일단은 thing이란 단어 생각나셔야 되고 what이란 단어 생각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that이란 단어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지금 봤지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던져줬기 때문에 matters라는 단어를 던져줬기 때문에 우린 얘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쪽에 what을 쓰시고 matters 그쵸 이렇게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주어져? 그럼 나는 지금 동사를 이제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주어져 있는 단어들 중에 중요한 것은 하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동사는 누가 있냐면요. 여기서 was가 있어요. was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 뭘 쓸 거냐면 was를 쓸 거야. 이렇게. was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뒤쪽에 뭐를 써서 that을 쓰는 거죠. 그러면 that 다음에 우리 뭘 쓸 거니까 주어 동사를 쓸 거니까 여기는 that부터 우리가 대괄호를 쳐가지고 전체 문맥은 이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요. 중요한 것은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쓴 단어들이 지금 이미 what과 matters를 썼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주어 자리에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they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읽었다니까 뭐니까 read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글을 지금 보시면 탐욕스럽게라고 했으니까 voracious가 아니라 어떻게 쓰셔야 돼? voraciously로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뒤쪽에 voraciously 이렇게 붙여주시면 맞을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시고 아마 시험장에서는요 what matters was that they read voracious 내지는 voraciously 써놓고 제출했을 건데 대개는 틀리거나 얘는 감점을 당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what이 접속사니까요. 얘부터 얘까지 묶어야 되죠. 접속사 한 개당 동사는 하나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was라는 지금 접속사는 이 what에 지금 걸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was라고 하는 건 주절의 지금 동사죠. 그쵸? 근데 주절의 동사가 지금 무슨 시제로 고정이 돼버렸어요? 과거 시제로 지금 얘가 고정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종속절에 있는 지금 동사의 시제는요, 전부 다 뭐로 픽스가 된다는 거, 과거로 픽스가 돼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matters가 아니라 뭘 쓰셔야 된다? method를 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read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read가 아니라 과거형인 지금 read를 보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 read가 현재니까 여기 있는 matters도 현재로 써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건데 read는 애초에 현재과 과거형이 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read는 read가 아니라 read를 보시는 게 맞고요. read를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앞쪽은 뭐로 쓰시는 거다? method를 쓰시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럼 쌤이 이게 아까 말했던 부분이다. 뭐냐면요. 여기 쓰여져 있기는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읽었다는 것이다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면요. 여기 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중요한 것은이라고 말을 했고요. 얘가 것이 없다가 아니라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대놓고 지금 시제를 뭐로 줬다라고 하는 거? 현재로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 줬지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주절의 시제가 뭐기 때문에 was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주절의 시제가 뭐기 때문에 was기 때문에 종속절의 동사들은 전부 다 뭐로 픽스가 된다고 하는 거? 과거 픽스가 된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모르시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요. 하나가 남았는데 실은 요 서답형 4번은 평소에 정말로 책을 많이 읽고 문장을 많이 써보고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문장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자신의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자신의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날들이 얘가 목적어네요. 훨씬 더 활기차고 보어고요. 만족스럽다 얘도 보어고요. 그러면 얘가 고가 나왔으니까 and가 지금 필요할 것 같고 알게 된다 얘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find라는 동사가 보이시는 거죠. find는 가장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 5형식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구조를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 일단은 주어를 먼저 쓰시고 동사 쓰시고 목적어 쓰시고 목적격 보어를 써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라 적혀 있냐면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people이란 단어도 쓸 수 있고 anyone이란 단어도 쓸 수 있고 those란 단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빨리 눈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 단어가 뭐가 있는지. 어떤 단어 있어요? 사람들이면 사람들이로 쓸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떤 단어 있어요? 그쵸? 어떤 단어? does라는 단어가 있죠. 그쵸? does요. 그쵸?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첫 번째 자리는 뭘 써야 되겠다? does를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동사는 누가 되는 거다? find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 의미를 찾았다가 아니고요. 찾았던도 아니야. 찾아왔더냐. 그치? 그럼 뭐뭐 해왔다라고 하는 건 얘는 뭐기 때문에 현재 완료잖아요. 그쵸?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have 플러스 pp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찾아왔던이라고 하는 걸 요 find라는 동사를 지금 활용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현재 완료로 만들어지니까 요 have라고 하는 단어와 find를 저희가 우리가 활용해 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내 맘대로 여기다가 지금 have found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나는 여기 뭐가 추가됐기 때문에 동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 뭐 쓰시는데 접속사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니까 접속사 뭐 쓰시면 되겠다? who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who를 지금 집어주시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쉽습니다. found니까 얘가 지금 타동사죠? 그럼 뒤쪽에 뭐 쓰셔야 돼? 당연히 또 목적어의 명사를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죠? 의미를, 그쵸? 그러면 의미란 단어가 지금 뭐가 있어요? 의미란 단어가 여기 있는 meaning이란 단어, 그쵸? 그러면 일단은 meaning이란 단어를 써봅시다. 우리 여기다가 meaning이란 단어를 써봅시다. 이렇게요. 그런데 어떤 의미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더 깊은 의미래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단어는 뭐냐면 deep이라는 단어잖아. deep이라는 단어, 그치? 그러면 더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얘는 지금 뭐야? 비교급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다 뭘 붙이시면 될 거냐면 deeper를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거죠. 맞나요, 그쵸? 그러면 어디에서요? 자신의 직업에서. 그러면 뭐에서란 단어는 in이 될 거고요. 직업이라는 단어는 캐리어가 될 거니까 자신이라는 단어는 there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뒤쪽에다가 in their 그 다음에 career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그들 자신의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알게 된다. 맞죠? 그렇죠? 알게 된다. 그러면 뭘 알게 되는 거냐? 그들의 날들이, 그렇죠? 그러면 날들이란 단어는 지금 뭐가 있어요? 자, 빨리 적극적으로 찾아보셔봐. 날들이란 단어가 뭐가 있어? days란 단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떤 날들이야? 그들의 날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their라는 단어 다시 쓰셔야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그들의 날들이, their days. 맞죠? 그들의 날들이. 그 다음에 활기차고 만족스럽다. 활기찬이란 단어 뭐가 있고요? energizing이라는 단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energizing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energizing. 그쵸?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satisfying. 그쵸? satisfying. 이렇게 쓰시면 될 거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까지만 잘 보도록 하실게요. 활기차고 앞에 더가 붙어 있죠? 무슨 급이에요? 비교급이죠? 근데 앞에 훨씬 붙어 있죠? 얘 뭐예요? 비교급 강조부사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satisfying가 지금 뭐를 썼지만 energizing 썼고 and를 지금 썼지만 뭐를 안 썼다라고 하는 거 지금 훨씬 더를 안 썼기 때문에 훨씬이라는 단어를 뭐 쓰시고요? much 쓰시면 되고요. 비교급은 뭐 갖다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린 결과적으로 이 앞에다가 뭘 쓰시면 될 거냐면 much 우리가 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쵸?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다시 해석을. 항상 검사는 자, 자신의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날들이, 그죠? 그들의 날들이 훨씬 더 활기차고 satisfying, 만족스럽다는 것을 find, 알게 된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요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끝판왕은 요건데요. 끝판왕이 요거였어요. 요거. 너무 어렵다는 거. 요건 어렵다는 거. 자, 요거는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밑에다가 지금 이렇게 한글을 좀 써놨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를 지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쌤이 아까 전에 does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했어요. does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who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접속사를 쓰고 뒤쪽에 동사를 써가지고 뭐뭐뭐뭐 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who랑 동사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현재분사 ing나 과거분사 ed를 써가지고 뭐뭐뭐뭐 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 주어져 있는 단어를 봐보세요. 일단은 똑같이 people 보이세요? people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anyone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뭐가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지금 does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does who를 써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봤더니 does who가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 who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지금 도즈는요 어떤 경우수가 될 거냐면 바로 요 경우수가 되는 겁니다. 아 뒤쪽에 ing와 ed를 써가지고 뭐뭐뭐 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보라고 이런 얘기지, 그치? 맞나요? 그럼 이것도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항상요 주어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쓰시고 이 둘을 먼저 치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밑에 다시 보시면 자신의 일에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얘가 사람들은이 지금 주어가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삶에 더 행복해 할 가능성이 크다.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 뭐를 쓰시고 does를 쓰시고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are likely 투부정사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지? 그치?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주어진 단어들 봅시다. does 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동사 우리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likely 썼고요. 그 다음에 to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냐면 얘가 더 행복해한대요. 그럼 행복하다가 지금 뭐니까? 해피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더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happy라고 하는 걸 비교급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happior라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행복해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to be를 지금 쓰시고 여기다 happior라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에? 그들의 삶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러면 주어진 단어들 중에서 뭐뭐에라고 쓸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뭐뭐에라는 단어. 여기 with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쪽에 뭐를 붙이시고 with.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라고 말을 했으니까 there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there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삶이라는 단어 있으니까 lives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쪽에 their lives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제 항상 검사. 사람들은 그렇죠? 그들의 삶에 더 행복해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냥 크다가 아니라 훨씬 크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행복해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러면 얘가 훨씬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얘도 지금 무슨 부사라는 얘기예요? 비교급 강조 부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likely를 지금 우리가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 지금 비교급으로 바꿔주셔야 돼. 비교급으로. 그렇지? 그러면 likely 앞에 우리가 뭘 붙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훨씬이라는 단어니까 much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앞에다 뭘 붙이면 될 거냐면 much라는 단어 쓰시고 그 다음에 뭐를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럼 다시 검사. 자, 사람들은 그렇죠? 그들의 삶에 더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만 채우면 되냐면 여기만 채우면 됩니다. 자신의 일에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지금 만족하는 사람들이니까 만족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뭐가 있어요? 위에 있는 단어 중에 만족하다라는 단어. 여기 있네요. satisfied. 그렇죠? 그러면 satisfied를 동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 분사로 보시고 satisfied라는 지금 동사를 쓰시고 satisfied with가 되겠죠? 그렇죠? 뭐뭐에 만족해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with를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렇죠? with를 한 번 더 쓴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신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their 그 다음에 work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with 뒤쪽에 their 그 다음에 work요. 요렇게요. 그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만족한대요. 정말 문제 정말 더럽게 냈죠. 그렇죠? 문제 너무 더럽게 냈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보시면 most가 있으니까요. 이 most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최상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most. 그렇죠? 그러면 검사해 봅시다. 그들의 일에 가장 만족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더 행복해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의 지금 단어를 다 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단어 다 쓴 것 같은데 이제 근데 한 단어 안 쓴 게 있어. 어떤 단어 안 쓰냐면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 안 쓰셨어? 어떤 단어? 그렇죠? 우리 얼쏘란 단어 안 썼습니다. 그렇죠? 얼쏘란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쏘란 단어 이제 어디다 써야 되는 거냐? 또한이란 단어잖아요. 그렇죠? 또한이란 단어인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비동사는 부사수식 불가예요. 다시요. 비동사라고 하는 건 부사수식 불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에다 also를 써가지고 뒤에 있는 비동사를 꾸미거나 이런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러면 애초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또한 그들의 삶에 더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여기서 얼쑤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굴 꾸민다고? 형용사를 꾸민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뒤쪽에 얘가 비교급, 여기요, 비교급 형용사. 근데 어떻게? 비교급 강조부사, 비교급 형용사니까요.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얼쑤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비동사 쓰시고 뒤쪽에 우리가 얼쑤 쓰시고 much more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얼쑤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 마지막까지 실은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도 쉬운 단계는 아니었겠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얼쑤라는 단어를 어떻게 쳐내는지에 따라서 아마 정답을 가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문제를 지금 다 풀어드렸는데 각각의 문제에서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으셔야 되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학원 교재들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